안녕하세요. 정창권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작업했던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좀 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사고, 인과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뭐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만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이 논문은 2014년 한국 시스템 다이나믹 학회의 동계 학술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기업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을 위한 생태계 분석, 시스템 사고를 통한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한 단어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정책 저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되게 있어 보이니까 이 정책 저항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이 제 강의가 쭉 끝난 다음에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어 주시면 굉장히 좀 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논문 작성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내일의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제가 주임 교수로서 많은 분들을 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5기까지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2기까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논문은 그 1기생 중에서 한 분이 작업한 내용을 제가 더 디벨로핑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이 내일을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 거기 안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관계자들께 굉장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논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매출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느냐 이죠. 갈수록 올라가고 갈수록 꺾어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다이내믹한 문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시간축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될 겁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문제에서 시작하셔야 되고 그 문제는 다이내믹한 문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스토리 라인이 좀 깔끔하게 진행될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재래시장 방문객 유도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은 또 뭐냐? 뭐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죠. 뭐 유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과연 기업형 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없을까? 도대체 어떤 생태계 구조가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생태계 구조의 덫에 빠졌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퀘스천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 얘기했고요. 사례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과 지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통합해서 나오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인과지도 아키타입, 그러니까 아키타입 중에 하나를 딱 그 염두에 두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파워풀해질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닉빈 부익부라는 아키타입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예, 성과의 비교 우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할 때, 즉 어떤 자원을 A 아니면 B 이렇게 양자택이라는 상황에서 이런 아키타입이 잘 적용되죠. 잠깐 볼까요? B 대비 A에게 할당되는 자원이죠. 즉 주어가 A예요. 그러면 A의 동력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의 성과는 더 커질 것이고 A의 성과가 더 커지니까 B 대비 A한테는 더 많이 할당하게 된다. 무슨 소린가요? 거봐 저쪽 A한테 밀어주니까 더 잘 되잖아. 그러니까 A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A한테 주면 줄수록 상대적으로 B의 동력은 줄어들겠죠. B한테 잘 안 가니까.
동력이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성과도 줄어들죠. 성과가 줄어드니까 반대 방향으로 A에게 할당되는 자원이 더 많아지는 거죠. 즉, 이 사이클은 가면 갈수록 B가 쪼그라들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애들은 계속 줄어들고 커지는 애들은 계속 커지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포맷을 통해서 아하, 혹시 기업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매력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 갈 것이냐 재래시장 갈 것이냐 라고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가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 재래시장과 기업형 마트의 어떤 생태계를 살짝 보니까 이런 스토리라인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시장에 대한 마트의 매력도, 주어가 마트입니다. 주어가 마트죠. 마트의 매력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트의 방문객 숫자는 더 커질 것이고, 커지면 커질수록 마트의 매출은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마트의 재투자도 커지고, 재투자가 많아질수록 마트의 경쟁력은 더 커져서, 와, 거봐, 마트에 가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 모든 게 편리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장에 대한 마트의 매력도는 더 커집니다.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됩니다. 루프 1은 강화되는 루프죠. 그러니까 마트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강화 루프죠. 이쪽 볼까요? 마트의 매력도가 더 커지니까 시장 방문객 숫자는 줄어드니까 시장의 매출도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시장의 재투자도 줄어들고, 시장의 재투자가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시장의 경쟁력도 줄어들고, 시장의 경쟁력이 줄어드니까 반대 방향으로 마트의 매력도는 또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루프 2, R2 이 피드백은 돌면 돌수록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계속 강화되죠. 첫 번째 피드백은요, 강화루프 1은 마트가 커지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강화루프 2, R2는 시장 쪽 시장이 계속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강화루프 두 개가 부닥치면서 커지는 것은 계속 커지고 줄어드는 곳은 계속 줄어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은 혁신합니다.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활용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본 거죠. 시장 방문객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 존폐의 위기감이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위기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혁신 노력들은 더 커질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뭔가 하자. 노력하면 할수록 시장의 경쟁력은 더 커지죠. 그래서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커지는 그런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시장의 혁신 노력 잘해보자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니까 말만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트의 경쟁력 대비 경쟁 열위. 그러니까 마트는 팍 치고 나가는데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혁신 효과가 처음에는 미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이 혁신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바로 시장의 경쟁력으로 가지 않고 딜레이 돼서, 지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혁신 노력은 지연돼서 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시장의 혁신 노력, 또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또 뭐가 있을까? 바로 빙고,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주로 이제 정책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책 개입. 예, 정부의 개입, 정책 개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법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우리가 죽는다. 거기는 우리 좀 살려달라 하고, 이쪽은 뭡니까?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하니까 또 갈등이 또 생기죠. 아니 대형마트 죽이라고 하는데 대형마트가 죽으면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우리는 또 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유통산업발전법 요거를 기한했던 그 정부의 서기관 아마 사무관 서기관의 인형을 화형시키고 그런 화형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렇게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구조에 집어넣어 볼까요? 바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의 개입이죠. 시장 존폐 위기감이 커지면서 아까 시장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지만 시장 존폐 위기감, 시장 죽는다, 정부 뭐하냐, 정부 뭐하냐, 바로 정부야 좀 개입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커지는 겁니다. 위기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커지는 거죠.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명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강도도 커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법으로 탁 때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트 방문객 숫자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마트 매출도 줄어들고 줄어들고 시장 방문 숫자가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을 기대했었던 거죠. 예. 한 달에 두 번 쉬니까 그때는 시장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또 정부는 시장 쪽에도 개입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했죠. 자, 이것은 또 어떻게 이 구조에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뭐하냐? 우리 좀 살려달라. 아우성 치니까. 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아진 거죠. 한쪽은 마트를 규제하고 한쪽은 시장을 지원한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쭉 연결이 되어서 네, 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딜레이가 없습니다. 지연이 없이 바로 갔죠. 그 이유는 돈을 뿌리니까요. 예,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프라, 예, 지붕 뜯어 고치죠, 주차장 만들어주죠, 뭐 간판 새롭게 해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시장의 환경 개선이 급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력이 와 시장 되게 깨끗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이래저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저항이 생깁니다. 기억하시죠? 정책 저항. 모든 정책은 시작은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저항을 받는 거죠. 이게 복잡계에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예, 근데 정책 저항, 이럴 줄 몰랐었던 거죠. 또는 간과했던 거겠죠.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해버렸어요. 대형마트의 협력업체 매출 감소. 그래서 어떻게 반영하냐? 이렇게 반영해 봤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트 방문객 숫자가 줄어드니까 마트의 매출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협력업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욕하는 거죠. 정부 뭐하냐? 너네들 때문에 우리 죽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같은 방향으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줄어들게 되죠. 정부가 움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책 저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예, 고용도 감소돼요.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되니까 예, 마트에 관련된 고용도 뭐 알바에서부터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줄어들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인력을 갖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명분 하에 많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양상이 네, 재투자를 안 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매출이 줄어들어서 줄어들기도 하고 또 협력업체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마트 관련 즉 협력업체의 고용도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목소리 또 정부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정부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정부 개입의 정당성, 명분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네, 정책 저항 세 번째. 시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장은 좋은 뜻에서 정부가 지원을 막 했는데 이 RF 10, 예, 강화르프 열 번째를 볼까요? 요거가 추가가 된 겁니다. 요거. 예,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면 할수록 시장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니까 정부만 바라봐. 하늘에서 떨어진 돈만 바라봐. 이런 게 생기는 것이고요. 또 정부 지원 사업은 또 거기에 관련된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급급하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의 혁신 노력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죠. 시장 혁신 노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 경쟁력은 다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예, 한두 번이지 계속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요 밸런스 루프 다섯 번째. 이 지원이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나중에는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슬슬 시장 자체 혁신 노력이 그동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경쟁력은 계속 줄어드는. 그래서 예전처럼 시장의 매력도는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통합적인 인과지도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사점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사점, 재래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한계는 바로 우리 활동가들이 마을 활동가라든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이 활동가들한테는 그런 한계가 시사점이 있겠죠.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겠고요. 기업형 마트의 혁신 추진 속도에 기업형 마트도 예컨대 이마트나 뭐 이런 롯데마트나 이런 데도 혁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시장이 혁신하려는 속도보다 기업형 마트가 혁신하는 속도가 더 크니까 효과도 더 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 정부 개입에 대한 시사점 볼까요? 정책 저항까지 얼마나 심도 깊게 생각하고 이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책 개입의 전략이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보면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트의 매출이 올라가고 재투자를 많이 해서 마트의 경쟁력이 올라갈 때에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마트의 경쟁력에서 시장의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좀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컨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좀 언급됐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학술대에 발표했고 이것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요. 2016년 7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한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술대에 정책 저항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죠. 영어 논문으로 풀페이퍼로 라이팅을 해서 제출했고 억셉트가 되어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정책 저항이라는 개념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과 지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성하는 방법 이번 기회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